혹시 그러면 지금 말고 다른 데서 중고차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중고차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익 구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중고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저도 딜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혹시나 나중에 만약에 네. 저의 우려대로 터진다고 하면 그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는 사실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도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도.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웃긴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라는 회사가 강조하는 게 항상 13년째 운영 중이다. 이걸 엄청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13년째 운영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는 저희 차나두처럼 중고차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상사로 13년 전에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 사기 모델 오토리스라는 상품을 갖고 시작한 지가 약 6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23년이면 6년 전이면 한 17년, 18년 이쯤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작했어도 크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안 했고 성과가 없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언제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때리고 광고비를 쓰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정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시스템을 갖고 시작한 게 본격적인 건 2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3년째 운영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사고가 안 터지지 않냐. 이거는 굉장한 모순이라는 거예요. 13년 전에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고 이 모델을 들고 시작한 거는 한 5, 6년 정도 됐지만 이때는 그렇다 할 성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런 생각을 버리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 알아서 이렇게 한두 건, 세네 건 진행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중고차를 판매도 계속 했었으니까 수익이 생기니까 몇 건 안 되는 거는 돌려막기 식으로 잘 막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2년 정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했고 이때부터 가입자가 한 500명은 안 될까요? 굉장히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증금을 3천만 원씩만 받았다고 해도 150억입니다. 자, 그리고 봐봐요. 여기 담당자가 뭐라고 하나요, 저한테? 저희 회사는 신규 계약이 없지 않는 한 망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증금이나 이런 게 터질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이게 좀 명확한 그게 없어요.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증금 날리는 것도 날리는 건데 그걸 할부금 자체를 제가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보시면 차량 반납의 의무는 또 사라지는 거니까 회사가 없어지면 이 뭔 개소리야! 캐피탈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차량을 팔면 무조건 남아있는 캐피탈보다는 더 많이 남을 거예요. 저희가 매달 130만 원 또는 저희가 보조금까지 캐피탈이 같이 깎이는 거잖아요, 매달. 그렇다 보니까 차량 소유권도 고객님께 넘어가시는 거니까 차량은 뭐 부채 발생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리스크는 보증금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가 없어지려면 한 6개월 이상 신규 계약이 단 한 건도 없이 딱 끊어지면은 회사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뭐 거의 그럴 일은 없다고 보셔야죠. 그럼 신규 계약이 없으면요? 그럼 터질 거란 말인가요? 신규 계약이 있든 없든 이 고객들한테 받은 보증금은 운영을 하고 그걸로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왜 신규 계약이 없지 않는 한 안 터진다는 거예요? 이거 돌려막기입니다. 돌려막기. 다단계 같은 거예요. 처음 계약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계약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 계약한 사람이 있고 순서대로 이걸 계속 돌려막는 거예요. 이게 돌려막기입니다, 여러분. 신규 계약이 있든 없든 우리는 탄탄하고 보증금 관리가 잘 돼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죠. 왜 신규 계약이 없지 않는 한 우리는 회사가 망할 일이 없다 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은 터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터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차로 설명을 해서 차를 잘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걸 당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다른 걸로 얘기해 봅시다. 흔히 쓰는 핸드폰으로 얘기해 봅시다. 최신형 핸드폰 100만 원짜리 갤럭시 S23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이거 100만 원을 할부로 구매하시고 보증금을 저희한테 35만 원 내세요. 그러면 할부금 한 달에 뭐 돈 10만 원 나오는 거 저희가 4만 원 내드리고 본인이 6만 원 부담하세요. 그리고 이거 딱 3년 쓰십시오. 그러면 3년 뒤에 우리가 보증금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남은 할부금 우리가 다 꺼드릴게요. 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3년 뒤에 4년 뒤에 얼마 할까요? 이게 왜 수익이 난다는 거죠? 이거를 왜 믿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깨어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걸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계약할 생각조차 안 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진짜 무지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기가 계속 돌고 누군가는 해먹는 겁니다.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중고차 딜러죠? 누구보다 잘 알 거죠? 근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서 차를 사면 내가 어디서 살 수 있는 것보다 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왜 안 사냐고요. 대한민국 딜러가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 중고차 딜러 2만 명이 왜 여기 가서 중고차를 안 살까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 의문이 드는 게 에서 근무하고 있는 딜러들 본인들 차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차를 쓰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50명, 30명이 근무한다. 이 30명 중에 이 프로그램을 도대체 몇 명이나 쓰고 있을까? 그렇게 좋으면 본인들 다 써야 될 건데 다 쓰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뭐 몇 명은 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보여주기 식으로. 다 100%는 이 프로그램 안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제가 까보기 전까지 알 수는 없지만 안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확인차 개콘 출신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씨랑 통화를 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녹음 중이냐고 묻길래 녹음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본인은 이 녹취를 쓰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많은 내용을 담을 순 없고 저도 이 녹취를 다 오픈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은 알까 모를까였어요. 근데 솔직히 통화하고 나서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분이 곳에서 딜러 근무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좋은 프로그램 우리 회사는 좋다, 건실하고 튼튼한 회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막 여쭤봤어요. 이 보증금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얘기해요. 보증금 터질 일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리스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되겠네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아니죠, 그건.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회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계속 잘 유지해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도 사실 그거를 알고 계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우려되는 내용들 그렇죠. 다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혹시 그러면 지금 말고 다른 데서 중고차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중고차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그맨 생활을 오래 했는데. 수익 구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중고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저도 딜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네. 차가 들어오면은 경매도 날리고 다시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날려서 차가 들어왔을 때 상품화 못 만들겠으면 경매해서 거기서 수익을 남기고 이런 식이잖아요, 모든 게. 이거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저한테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약하시는 분들도 우려를 안 하는 분들도 없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많이 피해 사례들도 보고 오시고 요즘에 워낙에 인터넷이 발달을 했잖아요. 혹시나 나중에 만약에 네. 저의 우려대로 터진다고 하면 그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는 사실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옆에서 계속 지켜봤고 꾸준히 회사가 커나가는 것도 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가장 우려되는 게 보증금 부분이에요. 3천을 걸라고 했을 때 걸 수 있는데 이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상담사가 여러분이셨거든요. 말뿐인 거예요. 저희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광고하는 거 보지 않냐. 그분도 여기서 딜러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다. 그런 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고 한데 뭐 문제가 생기겠냐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반문을 하자면 만약에 어떤 리스를 해요. 리스사들이 크잖아요. 근데 그 리스사들은 솔직히 우리가 이름을 믿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 그죠? 할부를 하는 거고. 조금 다른 게요. 리스사는 리스사에서 차량 명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차량 명의가 지금 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개인 네. 명의고 보증금 거는 것뿐만이고 전액 할부를 얘기하잖아요. 이 네네. 차량 가격을 전액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의 네. 명의로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업을 그렇게만 하지는 않고요. 일반 할부도 하고요. 똑같은 중고차 상사처럼 일반 리스도 하고요. 그 알선 판매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 이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였냐면 리스로 차를 이용하다가 리스 회사가 잘못되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던데 다르죠? 왜 다릅니까 여러분? 리스로 이용할 때는 리스 명의가 리스 회사 명의입니다. 잘못되면 계약된 조건에 의해서 제가 월 납부금을 얼마씩 내야 되는 거를 회사가 망하면 안 내도 되겠죠, 이 회사에. 그리고 이 명의 자체는 리스 회사 차니까 본인들이 이걸 회수해 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서 처리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4명입니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 풀 할부를 받은 4명이라고요. 리스 회사는 망하면 뭐 나쁘고 만내면 그만이겠지만 4명의 차가 이 회사가 망하면 월 200 나온다고 가정했던 게 120 내가 내고 에서 80 내주던 게 온전히 내가 200 내야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보증금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3천, 4천 사이. 리스 회사도 보증금 걸잖아. 그럼 리스 회사도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리스 회사도 날아갈 수 있죠. 리스라는 거는 대부분 큰 금융기업에서 합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뭐 하나금융그룹 뭐 이런 데 있잖아요. BNK그룹, BMW, 파이낸셜. 여기 자금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이런 데는 다 어디에 그걸 받습니까?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재무 건정성 뭐 이런 걸 다 보고 해요. 리스 회사도 터질 수도 있겠죠. 근데 리스 회사 터질 확률이 클까요? 여기가 터질 확률이 클까요? 이거는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조건 터진다고 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을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차죠, 막차. 누가 마지막에 피해를 입을 것이냐. 그리고 제가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험을 말씀드리면 차를 팔고 여기서만 이미 손실인데 직원들도 돈을 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며 회사 지출 절대 감당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하면 누구보다 제가 먼저 이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얼마나 이슈가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진짜 언론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뉴스나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실화탐사대 이런 데서 다뤄서 이슈가 되고 더 큰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터지지 않았으니까 사기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사기니까 이건 조심해야 된다. 미리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터지는 순간 난리 나는 거예요. 혹시나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이걸 보고 계시다고 하면 제발 좀 다뤄주십시오. 제가 많은 조언,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뤄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취재를 해나갈 거고 이 회사가 더 이상 신규 가입을 받지 못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노력이라는 거는 이슈를 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핑계거리 생기겠죠. 너 때문에 신규 가입을 못 받아서 우리 회사가 망하고 이 사업이 망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핑계. 탄탄한 회사라면 신규 가입과 상관없이 이 보증금이랑 이런 걸로 잘 운영이 됐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규 가입도 있어야죠. 튼튼한 사업이라도. 당연히 새로운 수익이 있고 계속 그게 창출이 돼야죠. 근데 신규 가입을 못 받아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태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업의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표님한테 묻습니다. 회사에 묻습니다. 보증금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를 통해서 계약하신 분들 중에 계약하신 분들은 이 회사가 어딘지 알 겁니다. 혹시나 월 납부금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고 밀린 적이 있다든지 이 회사랑 어떠한 분쟁이 있었던 분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취재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나도였습니다. 대표님 뭐 하세요? 뭐하긴 민원 넣지, 국민식, 문고, 금감원 다 신고 때려버리고 다 잡아 넣어야 될까 얘가. 고객들의 보증금을 과연 어떻게 썼을까 궁금하지 않아?